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말기 암 환자입니다. 1기, 2기, 3기, 4기의 기회를 다 놓치고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4기 암하고 말기 암하고 이제 어떻게 다르냐 제가 물어봤더니 4기 정도는 병원에서 항암이나 수술을 좀 늦었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 되면 4기 암이고 오히려 수술이나 항암을 받으면 몸에 더 피해만 있고 거의 어렵다고 느껴질 때 집으로 가서 쉬는 게 낫겠다 싶으면 집으로 돌아가고 할 때 이때가 이제 말기암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한국인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남자는 80세, 여자는 이제 86세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80년, 86년을 사는 동안에 남자는 2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암으로부터 자유롭다, 누구든지 그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암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작년 12월 달에 저에게 연락이 왔고 지금 이제 4월 중순을 넘어섰으니까 약 5개월 동안에 저는 이분과 아주 밀착된 상태로 이분을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처음에 대학병원에서 암이 항암도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억지로 암 크기가 너무 크고 또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도 항암을 좀 해주십사 해서 다른 병원을 옮겨서 항암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항암은 5차를 끝내고 다음 주면 6차 항암을 받으러 가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이분이 원발암은 위암으로 시작해서 림프절을 타고 목 밑에 또 등 뒤쪽으로 암이 너무 크고 방대해서 수술이나 항암을 해서 사이즈가 좀 준다고 해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손으로 이제 만져볼 수 있는 상태가 목 밑에 림프절에 암이 붉어져 있었는데 암 크기가 저는 이제 그 탁구공만한 지름이 한 3cm, 4cm 정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늘 직접 물어보니까 그 밑에 큰 게 있었는데 지름이 한 10cm 정도 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약 5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약 지름 10cm 정도 됐던 게 1cm 이하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암을 병원 치료와 함께 이 자연 치유를 하면서 몸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림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항암 중이거나 또 말기암으로 계신 분이 있다면 이번 영상을 보심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후에 이분과 직접 인터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 컨디션 좀 어떻습니까? 어제 저녁에 잠도 잘 자고 또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네, 저도 보기 좋고 요즘 이제 낮에 거의 다 나와서 이제 맨발 걷기 하는 게 모습만 봐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곧 이제 항암을 또 다음 주에 하러 가시죠? 예, 항암 이번에 가면 6차인데 8차 중에 6차 제법 또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긴장도 더 많이 되겠습니다. 예. 그 식사하는 양을 보니까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뭐 한 숟가락만 먹어도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뭐 이렇게 속이 더부룩해서 먹기 힘들다 막 나한테 막 호소하다시피 투정도 부르겠는데 맞습니다. 요즘 이제 먹는 거 보니까 오히려 나보다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소화가 뭐 됩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내가 이 진단을 받고 네. 이제 그때 상황에 처했을 때는 진짜 2숟가락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고 도저히 못 먹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 내가 남해 효소 마을에 와서 지금 이 원장님 시켜주는 그대로 내가 이게 따라 했을 때 네. 진짜 식사량이 많이 늘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면서 입맛도 돌고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입맛이 돈다는 것이 나도 참 너무 신기하고
원래 이제 항암 맞고 이제 그러면 갈수록 이제 그 항암이 누적돼 가지고 힘도 없어지고 나중에 뭐 7차, 8차 이렇게 넘어가면 거의 뭐 그렇게 상태가 돼 가지고 방문 열 힘조차도 없어 가지고 누워 있다 하는데 지금 몸 상태로 봐서는 뭐 항암 6차, 7차, 8차까지도 거뜬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 생각은 좀 어때요? 아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 자신감이 생겼어요. 처음에 내가 여기 왔을 때, 네. 그때 상황을 보면 정말 힘이 없고, 네.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싶었고, 누가 말 씹히는 것도 말 대꾸 하기도 힘들 정도로 힘이 네. 없었는데, 맨발 걷기 하고 또 시스템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힘이 생기면서 아주 상황이 급반전이 됐습니다. 그 내가 처음 봤을 때 내가 이제 이 사람이 그 우리가 옛날 부엌에 숯검댕이 아시죠? 불 타다가 이제 급하게 불을 꺼야 될 때 꺼내면 막 연기가 나면서 시커멓게 이렇게 그을린 그 나무를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부엌에 들어갔다 나왔나 싶을 정도로 항암에 찌들려 가지고 몸이 시커멓게 타다 남은 재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정말 피부색도 좋고 뭐 이게 부원장님 말로는 뭐 미남이 됐다 하는데 그걸 본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이 너무 기력이 빠지다 보니까 얼굴도 너무 인상이 이게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인상이 써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고 얼굴도 보면 진짜 시커매가지고 이게 원래 내 얼굴이 아닌데 이랬었는데 근래에 보니까 얼굴에서 흰빛이 나고 우유빛이 나고 얼굴 색깔이 너무 좋아졌다는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내가 봐도 이제 이 사람이 살게 됐다 이제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감사한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한테 처음 이제 그 연락이 왔을 때가 작년 12월 달이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12월 10일 날 네.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나도 이제 놀래서 급히 이제 사시는 곳으로 이렇게 달려가 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왜 저 사람이 왜 달려갔지 이제 싶은데 실제 오늘 인터뷰하는 이분과는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런 전화를 받고 제가 안 가볼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이제 달려가서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죠. 예, 맞습니다. 만났을 때 그때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일을 하다 잠깐 나와서 이제 나 커피숍에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암을 이렇게 만져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쪽이죠? 만져봤는데 그때 보는 순간에 내가 놀랐어요. 그 타고 고만한 것이 이렇게 목 밑에 림프절에 막 있길래 내가 전화를 처음에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어릴 때 못에 찔리거나 상처가 나면 그 사타구니 림프절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붉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암이 걸릴 나이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아주 건강하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암이 아니고 잠을 잘못 자서 림프절이 이제 갑자기 좀 부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병원에서 이제 뭐 CT나 정밀 검사는 안 해봤지만은 어떤 병원에서 암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초기가 아니라 아주 많이 진행된 암인 것 같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뭐 검사도 안 해보고 뭐 이렇게 진행된 암이라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환자가 또 쇼크를 많이 받을 텐데 뭐 의사가 그런 말을 하지 이제 좀 불편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급하게 이제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져봤거든요. 진짜 그 림프절 밑에 큰 탁구공만한 그 거봉 포도만한 그림이 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심을 좀 시키려고 그거는 이제 암이 그렇게 커질 수가 있나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그것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아침에 12월 10일은 그 진단받은 날이고 12월 이제 한 1, 2일 정도 그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거울 상에 보니까
왼쪽 이 쇄골 있는 데서 이게 혹 같은 게 또 붉어져 올라와 있길래 이게 뭐지? 어제까지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만져보니까 쇄골 밑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탁구공 같은 뭐 크기에 이 혹이 한두 개가 있고 그보다 좀 작은 것도 있고 또 이상하게 모양이 좀 틀리게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고 한 5-6개가 잡히더라고요. 그게 12월 한 1, 2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왔고 이제 그때 이제부터 이제 병원 진료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날 뒷날 이제 그날 이제 출근을 해서 네.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죠. 진찰을 받았을 때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감기를 심하게 앓았느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한 몇 년 동안 감기를 앓은 적도 없고 몸도 뭐 그렇게 컨디션이 나쁜 적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 이 감기가 왔을 때 감기가 심하게 오거나 하면 이게 생기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항생제를 먹어보고 일주일 내에 이게 가라앉지 않으면 다시 CT를 한번 찍어봐야 된다. 그래 하시길래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아무런 어떤 변화가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이제 그 CT상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방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암이 발견되면 보통 서울로 대도시로 가잖아요. 예. 서울로 갔다고 했습니까? 발견되고 난 뒤에. 그렇죠. 처음에 서울에 이게 가까운데 경상대를 연결을 해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근데 이제 경상대보다는 서울 쪽이 좋겠다 싶어서 어떻게 제 아는 인맥을 통해서 서울 삼성병원에 강북 삼성으로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가게 됐었죠. 그 전에 이제 다른 큰 대학병원에 가서 거기서는 이제 항암까지도 수술은 아예 안 되고 항암도 이제 거부당한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이게 진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강북 삼성병원에 가기 전에 원자력병원에 이제 들리게 됐었는데 원자력병원에서는 이제 여명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3개월, 6개월이고 36개월이고 항암을 하게 되면 한 1년에서 1년 한 6개월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여명을 이야기해주면서 거기서도 저 경상대로 내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뭐 1기, 2기, 3기, 4기를 놓치고 뭐 4기 때든 이제 말기 때 보통 이제 암이 이제 증상이 없이 발견된 분들이 그렇게 발견되던데 내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도대체 4기하고 말기 차이가 뭐냐 4기 암이랑 말기 암이랑 똑같다 생각하는데 뭐냐 했더니 병원에서 항암이나 수술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병원에서 그 정도 되면 한 4기 정도 되고 이거는 오히려 수술이나 항암을 해서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고생만 이렇게 한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항암을 아예 하지 말고 집에서 삶의 질을 조금 이렇게 돌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돌려보낼 때가 말기를 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이제 그렇게 난다고 하던데 그럼 처음에 이제 원자력에서 가서 여러 가지 검사상의 뭐 암 수치나 그런 것들은 본 적이 없습니까?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를 했었죠. 피 검사도 하고 그때는 큰 검사는 안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경상대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큰 검사 안 하고 피 검사상에 그때 이제 종양 표지자라는 어떤 그 피의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를 그 자리에서 보지 못했지만 그거 자료를 챙겨 와서 집에서 와서 봤을 때 종양 표지자가 30이 위암에 있는 위암이 30이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30 이하가. 그렇죠. 30 이하가 정상인데 저는 수치가 얼마나 나왔냐면 거기서 잰 게 16,400이 나왔어요. 16,400. 30이 정상인데. 30이 정상인데. 30 이하가 정상인데. 그렇죠. 그럼 몇 배죠?
아니, 3,000배가. 계산이 안 돼서 그냥 뭐 사람 마음도 짜증이 나면서 그냥 계산도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냥 수치가 이만큼 벌어져 있구나. 그 정도. 그 이제 암은 원발암은 이제 위암이었고 위암에서 림프절을 타고 림프절에서 혈액을 타고 돌기 때문에 림프절마다 이제 포도송이처럼 예. 너무 많이 이렇게 방대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암의 크기도 보통 이제 암이 커지면 항암을 해서 좀 사이즈를 줄여서 대부분 수술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수술 항암 사이즈를 줄여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여러 군데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해서 이제 항암해서 수술하자까지도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차라리 삶의 질을 좀 이렇게 높여서 살다가 마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제 돌려보냈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갈등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긴밀하게 저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하루에 막 카톡이든 전화든 몇 번씩 12월 달부터 지금 4월 달이니까 약 5개월까지 제가 계속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말했던 상태로라면 지금 거의 뭐 엔진이 꺼져 가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살아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이제 속도가 빠르고 또 너무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자연 치유나 이런 것들로 저도 하기에는 덤비기에 너무 턱없이 좀 부족해서 다른 병원에서라도 항암이라도 조금 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서 속도를 약간 제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른 병원을 이제 알아보고 항암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먹는 것부터 제가 이제 많은 안내를 해드렸고, 처음에 정말 이렇게 많은 전화도 오고 제가 안내도 해드렸는데 막 여러 가지로 본인도 당황해하고, 원래 암에 걸리면 뭐 대부분 많은 사람 정신이 없다 하더라고. 보호자가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하는데 당사자는 뭐 정신이 많이 있던가요? 정신이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아는 지식도 없고 어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이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 끌어주는 사람이 그것도 전문가다 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마음에 너무 안심이 되고 참 이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옆에서 케어해주는 분이 이제 아내분인데, 이제 그분이 자기 일도 해가면서 남편을 케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저하고도 이제 많은 전화도 하고 또 본인하고도 연락도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다면 성산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항암을 시작을 했고, 항암 1차 할 때까지 진짜 본인도 이제 암이 워낙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소화기 계통의 암이니까 가장 먼저 힘들었던 게 이제 먹는 건 아니었습니까? 가장 먹는 게 힘들었었죠. 예, 먹는 게 힘들었는데 소화가 그때 뭐 먹는 쪽쪽 먹어도 소화는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됐고, 처음에는 2숟가락만 딱 먹어도 배가 빵빵해지면서 그냥 식욕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근데 이제 그때 약을 처방받은 부분이 이제 소화제가 같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소화제 이제 덕분으로 내가 조금 이제 소화에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소화도 좀 되면서 좀 먹고 좀 살 수가 있었어. 저는 이제 이분을 이제 안내해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힐링센터를 운영한 지 약 15년 정도 지났고 많은 암 환자들이 이곳을 다녀갔고, 그러면서 이제 축적된 많은 것들을 이분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소화기 계통이니까 먹는 것을 좀 제한을 시켰습니다. 이제 많은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리면 많은 이제 골고루 된 영양소를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볶고 굽고 데치고 또 그것도 가장 신선한 것들을 이제 먹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분에게는
먹는 것을 종류를 최소한으로 축소를 시키고 간단화시키고 또 집중화 시켜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진짜 그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압축시켰고 집중적으로 먹게 했고 먹는 것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맨발 걷기. 이제 거기도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시간 나면 이제 뭐 춥지만은 보면 바닷가 자주 가던데 그렇죠. 집에서 바닷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차로 15분 정도 가야 됩니다. 15분 정도 하면 예, 바닷가 예. 그 이제 맨땅 걷기보다는 바닷길 걷기가 우리가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이제 제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니까 맨발 걷기 많이 하셨고 또 그 다음에 한 게 뭐 있었습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내가 이제 돈 받은 게 관장, 커피 관장, 네, 그리고 숟가루를 저녁에 내가 마시고 잔 거. 네. 뭐 있었나? 이제 몸을 알칼리화 시킨 거 이제 그렇죠. 그런 거. 소금도 충분하게 마시고 소금물도 충분하게 마시면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그렇죠. 하는 거, 몸도 조격이나 온연료법도 하고 또 이 흉선 연료법이라고 해서 네. 우리 흉선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열로서 그 찜질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흉선 연료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졌을 때 진짜 그 포도송이처럼 컸었는데 지름이 한 3cm, 3.5cm 정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3cm가 아니고 네. 내가 쟀을 때는 한 10cm도 넘었어요. 크기가. 크기가 밑에 이 부분이 이 정도 걸리거든요. 이 정도가 넓게 아주 넓게 커져 옆으로 네. 위로 올라온 게 아니고 옆으로 퍼져가지고 네. 큰 게 하나가 있어. 네. 근데 그거는 거의 한 1cm로 전투가 있는 상태예요. 제일 대장이라고 할까요? 네. 제일 큰 놈이 네. 한 10cm 정도 됐는데 10cm 정도 됐죠. 지금은 이제 그때 제가 봤을 때 위에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위에만 만져보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지름이 한 1cm 정도로 한 10분의 1 이하로 정말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었고 그 밑에 있는 그 진짜 가장 큰 대왕암은 진짜 한 10cm 가까이 됐었어요. 여기 이제 안에 내부는 우리가 뭐 소화기관 안에 내장 기관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림프절에 있는 것은 제가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만져봤을 때 그때 저는 막 위에 막 두툼하게 올라온 것만 이렇게 만져봤을 때 포도송이를 했는데 본인은 한 10cm 밑에 뿌리가 이렇게 그렇죠. 아주 넓게 밑에 큰 게 하나가 보통 이게 세로 방향이 아니고 가로 방향으로 누워 있는 게 하나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큰 바위처럼 하나. 그렇죠. 하나가 딱 밑에 버티고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그게 완전하게 거의 지금 다 빠져버리고 예. 거의 지금 한 1cm 정도. 여기 만져보니까 뭐 1c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놀랍고 감사한데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린 것 중에 이제 커피 관장은 하루에 이제 6회에서 한 8회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관장은 한 3, 4회, 또 임플란트 관장을 2, 3회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지금 암 덩어리가 워낙 크고 암이 많은 부분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을 녹여내기 위해서는 간이 아주 큰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간을 해독시키는 방법은 이제 커피 관장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에게 커피 관장을 적극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커피 관장을 정상적인 커피 관장을 한 3, 4회, 4, 5회 했고 임플란트 관장을 한 하루에 2, 3회 이렇게 꾸준히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암이 워낙 크고 많기 때문에 이 암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젖산을 내놓거든요. 젖산이란 말은 우리 몸이 자꾸 산성화돼 간단 말입니다. 산성화되면 그 산성화되는 곳에서 마시면서 합시다. 그 산성화되는 곳에서 또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제 소변의 염분 농도를 맞춰서 약 알칼리화 강산성을 약 알칼리화 하기 위해서 이제 소변의 염분 농도를 이제 아주 맞추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흉선 이제 연료법은 우리 몸 면역기가 아닌 흉선에 열을 이렇게 가함으로써 우리 몸 안에 있는 NK 세포나 T 세포나 B 세포와 같은 암을 개별적으로 또
또 집단적으로 군대식으로 제압하는 면역 세포를 활성시킴으로써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노력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저도 이제 안내를 해드렸지만은 본인의 그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본인의 마음은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 마음은 참 아주 부정적이었죠. 이게 암이 사기라 하면 거의 이제 말기가 공식화되어 있는 게 죽어보고 공식화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 마음이 참 어려웠고, 아직까지 나는 젊고 가정도 있고 또 남편이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또 뭔가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참 지금 내가 이 목숨을 참 이 생명이 불이 꺼진다면 너무나 슬프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너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이 원장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부정적인데 그래도 마음을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서 멘탈을 많이 잡아주셨고, 그 멘탈을 잡아주는 바람에 내가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 힘을 발판 삼아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항암 1차, 2차, 3차 마치고 4차 때 이제 중간 검사를 한번 했었습니까? 1차, 2차, 그렇죠. 2차 때 하고 4차. 두 번 그러면 예, 중간 좀 검사를. 했죠. 예. 그때 이제 몸이 어떻게 처음에 아까 전에 16,000 얼마? 예, 처음에 갔을 때 위가 이제 위 내시경을 보여줬어요. 위 네. 내시경을 한 걸 보여줬는데, 위 내시경상으로 위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부풀어 올라가지고 거의 위가 이제 막힐 정도의 어떤 이 부풀어 이게 많이 부어 있었어요. 위가. 그 부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뭐를 하냐면 이게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게 내시경이 안 들어가가지고 압력기로 풀어갖고 이게 넓혀가지고 이게 넣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위가 상당히 진짜 거의 이제 말기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가 2차였고 이제 4차 때 가니까 이렇게 부풀었던 게 이게 우리가 풍선에 바람 빠지면 쑥 그냥 이게 쭈글쭈글 하듯이 많이 이게 넓어지면서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그 처음보다는 많이 이게 상태가 호전이 많이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종양 표지자도 그 수치가 원자력에서는 16,400인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9,600이 나왔었어요. 9,600. 그럼 절반 줄었단 말입니까? 근데 9,600이 나는 그게 9,600 줄었다 해서 하도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 기계에는 9,600이 맥시멈이었어요. 네. 그것까지 피어, 측정을 거기까지 못 측정이 한다. 그 정도 그 높았는데도. 그렇죠. 그 그게- 높았는지 거기에 잘렸는지 알 수가 없었고, 네. 그러니까 9,600이라는 거는 뭐 숫자가 많이였는지 9,600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9,600이 나왔는데 그 다음 회차에서 쟀을 때 동양 표지자가 4,000이 나왔어요. 4,000. 네. 오. 네. 9,600에서 4,000이 나왔고, 네. 그 다음 회차에 또 피검사를 하니까 900? 900이 나왔어요. 9,000에서 900. 4,000에서. 4,000에서 900. 4,000에서 900이 나왔고, 그 다음 회차에 피검사를 다 하니까 이번에는 400이 나왔어요. 400. 예. 와, 너무. 400 같으면 우리 30 이하가 정상이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온 길을 보면 네, 네. 참 너무 아주 많이 왔고, 네. 참 이 먼 길 참 인도해 주신다고 참 고맙습니다. 자, 이 아주 먼 길 왔는데, 갈 길도 아주 멀지만은, 나 이렇게 이제 가면, 저는 이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곧 이제 항암, 이제 이번에 6차, 7차, 8차 끝나면 이분을 어떻게 이제 할까 저는 이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암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에 할 일은 거의 끝이 나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자연치유법을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항암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한 체력의 안배 또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살짝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이제 배려해서 몸의 조절을 하고 있고, 이제 8차 항암이 끝나면 정말 한 1년에서 2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저희 뭐 아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쏟아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 하는 것 중에서 물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나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신 분이나 지금 저희들 하는 이 방법들을 많이 쓰고 계신 분이 있을 줄로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기생충을 좀 이렇게 제거하려고 지금 이렇게 네.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아는 대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걸 기생충요법이라 가지고 펜벤다졸 한때 그 아주 핫한 그 뉴스였는데 네. 어느 순간에 좀 더 또 이게 조용해져 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막 안다 하는데, 근데 이 수치가 이만큼 내려온 거는, 제가 종양 표지자 이 수치가 이만큼 내려온 거는 항암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예, 저 저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요인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펜벤다졸 해갖고 그 기생충을 죽이는 그 암은 기생충이다라는 그 공식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기생충을 죽이게 되면 암도 소멸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생충 그 요법을 공부를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보시거나 제가 공격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뭐 하거나 하지 않는데 본인이 뭐 이런 건 어떻게 했느냐 또 해서 왜냐하면 이제 초기나 1기, 2기, 3기 같으면 철저하게 병원의 어떤 것들을 또 제어를 또 받고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제 말기라서 본인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어느 분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병원 의사분과 또 약사분과 잘 의논해서 판단하시고, 이번에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림으로 해서 말기 암 환자분들이나 사기 암 환자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잠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의료인도 아닌데 돌팔이가 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없는 거고, 저는 이제 식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이분들의 몸의 건강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제 항암을 하시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 집으로 돌아갈 텐데, 집에 계속 이제 5차 때까지는 집에서 이때까지 이제 그렇죠. 요법들을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번에 들꽃 효소 마을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계속해서 1차부터 8차까지 집에 다 할 건데 어떤 이유로 또 여기를 직접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거 집에서 이렇게 항암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하면 조금 이로운 점이 있고 또 나쁜 점이 있고 항상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예. 집에서 하면 일단 그냥 마음은 편해요. 마음 편한데 내 병이 나아지고 있는지 안 나아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누가 나를 크게 제어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고,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게 처음에는 내가 몸이 편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집에서 계속 했었는데, 그 집에서 하다 보니까 빠뜨리는 것도 많고 안 하는 것도 많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봐서, 다시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내가 생각한 거 아니고 우리 시간표가 짜여져 가지고 그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집에 있으면 이 시간표대로 절대 안 움직이지는데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가장 내가 갈 곳이다. 그래야만이 내가 빠뜨리지 않고 이걸 충분히 소화함으로써 내가 더 건강이 확실해지겠다 싶어서 들꽃 효소마을 찾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시스템화돼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를 하시는데, 이곳은 이제 일본의 고다 의원이나 와다나베 쇼 의원, 한국의
조롱규 박사님이 안내하고 있는 암 환자들의 어떤 요법들, 그리고 인도의 아유르베다의 여러 요법들을 총망라해서 제가 시험표를 좀 짜서 이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정말 저도 이제 놀라운 것은 오실 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부엌에서 꺼낸 숯금댕이처럼 얼굴도 새카맣고, 이 사람이 정말 소생할 수 있을까, 여기 온다고 해서 뭐지 달라지겠나, 이제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벌써 이제 한 22일이 지나고 다시 이제 항암 6차를 받으러 갈 쯤에서 이분의 건강이 정말 때깔이, 피부색이 이제 발그스레의 피가 통하는 것처럼 되고 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요법들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남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와가지고 건강이 참 이게 나빠지면 서로 또 얼굴 보기가 좀 매한고 그런데 예. 건강이 너무 좋아지고 내 스스로 좋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원장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